여기 몇 쪽이야? 여기 74쪽 펴보시면 연립방정식과 그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말 그대로 미지수가 두 개인데 그 차수가 모두 1차예요. 예를 들면 2x 플러스 y는 5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두 개인데 둘 다 1차. 하나라도 2차면 안 돼요. 하나라도 2차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둘 다 1차여야 돼요. 둘 다 1차. 이게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에서 배웠어요. y는 2x 이런 게 반비례였는데 이 y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2x 마이너스 y는 0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배울 거예요. 배울 거고 그때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데 해는 뭐 마찬가지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 순서쌍. 얘는 이제 x하고 y의 순서쌍을 구해주는 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2x 플러스 y가 5래요. 5. 그러면 얘는 x가 0이면 y 플러스 0이 5가 되면 되니까 y는 5가 되는 거고 x가 1이면 그때 y는 3, x가 2이면 그때 y는 1 이런 식으로 쌍을 찾아줄 수가 있는데 그 쌍을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이렇게 0,5 이런 식으로 순서쌍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순서쌍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순서쌍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순서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해가 하나가 아니네. 그죠? x가 1일 때 y 3 넣으면 5가 되고 x가 2일 때 y 1 넣으면 또 5가 되고 해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개. 실제로는 무수히 많은 해가 나와요. 무수히 많은 해. 왜냐면 얘네들 정수만 되는 게 아니라 x가 2.2면 y는 0.6이면 되거든. 그죠?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또 11이 되거든요. 무수하게 많은 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로 딱 결정을 지을 수가 없어. 자, 밑에 개념 익히기 1-1번 보면 다음 중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 것에 동그라미 아닌 거에는 X를 하래. 1번은 아니죠. 그렇지. 제곱이 있으니까. 2번은 맞아요. 3번은 아니에요. 이 y가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렇죠? y가 없어져서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네, 이건 맞아요. 가끔 이러는 경우가 있어. x분의 5 플러스 y분의 1은 5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x하고 y가 분모로 내려가면 1차라고 보지 않습니다. 분모로 내려가면 1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2-1번 x 플러스 2y는 7에 대해서 다음 표를 완성하고 x, y가 자연수일 때 해를 순서쌍 x, y라고 나타내래요. 지금 요런 거는 좀 어떻게 해보면 좀 편하냐면 요게 여기 2y가 있으니까 y가 자연수라면 y에 2를 곱한 요 자연수는 반드시
짝수가 돼야 되는데 이 7이 홀수란 말이죠. 홀수. 아, 그러면 요 x는 반드시 홀수가 돼야 돼요. 짝수가 되면 안 됩니다. 짝수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x가 1일 때 x에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x에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y는 7이니까 1을 이항시켜서 2y는 6에서 2로 나누면 y는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는 3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x에 2를 대입하면 2 플러스 2y가 7이니까 2를 이항시켜서 2y는 5가 되고 양변을 2로 나누면 y는 2분의 5가 되는데 y는 2분의 5가 되는데 얘는 뭐 얘는 2 되겠고 얘는 2분의 3 얘는 1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는 xy가 자연수인 것만 찾아라 그랬으니까 여기 xy가 자연수인 애들이 몇 개 있죠? 여기 1,3 그다음에 여기 3,2 그다음에 여기 5,1 요 세 개만 써주면 되겠다. 알겠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있어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해. 이 연립이라는 거는 공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통. 이제 수학에서는 연립이라는 건 공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립이라는 거는 이제 공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쓸 말이에요. 연립이라는 거는. 자, 1번에 보면 이제 연립방정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연립방정식이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것을 이제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방정식을 연립했다. 연립방정식을 세워라. 이런 식으로 연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얘처럼 x 플러스 y는 5 여기다 써볼게요. x 플러스 y는 5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을 둘 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죠. 두 개 다. 요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 놓은 거. 이렇게 중괄호 모양을 쳐서 하나로 묶어 놓은 요 방정식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요 식을 2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식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을 거고 2번식도 해가 무수히 많겠죠. 그때 이 연립 방정식은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아주면 돼요. 동시에 만족하는 해.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고 싶으니까 일단 1번식의 해를 좀 찾아보면 x가 x가 1일 때 y가 4, x가 2가 y일 때 3, x가 3일 때 y는 2.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겠죠. 이렇게. 네, 두 번째는 x가 0이면 y는 1, x가 1이면 y가 2, x가 2면 y가 3, x가 3이면 y가 4 이렇게 되게 많단 말이야. 이게 보면은 이렇게 공통된 해가 하나 있어요. 이게 공통된 해가 하나 있거든. 그게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야. 이 연립방정식은 x가 2, y가 3일 때 동시에 만족이 된다. 아,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x가 2, y가 3인 2,3 한 쌍만 나와요. 한 쌍. 한 쌍만 나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그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은 얘를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의 아니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x, y가 무수히 많이 있고 이 두 번째 방정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x, y가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 공통된 애가 있다. 이 공통된 애를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로 하기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3-1번 한번 볼까요? 다음 보기의 연립방정식 중 해가 마이너스 2,3인 것을 모두 고르래. 음, 아우, 그러면 우리 이거를 다 찾기는 어렵잖아, 그죠? 다 찾기 어려우니까 이 마이너스 2,3을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 대입을 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찾아주면 돼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얘는 맞아요.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3은 1이니까 얘가 틀렸어요, 얘가. 마이너스 2 빼기 3은 5가 아니고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그 밑에 디귿. 디귿은 당연히 틀렸겠지. 맞나? 틀렸겠지. 왜냐면 x 플러스 y는 1이라고 맞는데 얘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 미음도 틀렸죠.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봅시다. 마이너스 2 대입하고 3 대입하면 6 해서 4 맞네요. 그죠? 그 다음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고 3한테 3을 그럼 마이너스 9니까 이게 틀렸네요. 이거 두 개인가 보네.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두 개지. 그 다음에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2 곱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맞고요.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고 y에 3 대입하면 1.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비읍도 대입을 하면 4, 2, 8 마이너스 8 플러스 3 해서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마이너스 6 플러스 6은 0. 이거 맞네요. 리을 비읍이 맞다. 이거 4-1번 해보세요. 현호가 다 했니? 현호가 다 풀었어?
현우가 아휴, 다 했으면 여기로 갑시다. 77페이지. 자, 여기가 중요한데 개념 익히기 1-1번에 1번 보면 다음 연립 방정식을 대입법을 이용하여 푸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입법. 대입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이제 한두 문제 풀어보니까 이 연립 방정식이라는 게 이 공통된 해를 찾는 거란 말이지. 요 방정식의 해와 요 방정식의 해. 근데 이 방정식도 해가 무수히 많고 이 방정식도 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공통된 해를 찾는 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까지 풀어본 몇 문제는 해가 자연수였고 또 공통된 해를 좀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찾았는데 만약에 공통된 해를 찾았는데 3분의 11,127분의 5면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거? 이러면 못 찾잖아요. 그래서 수학이란 항상 그런 거지. 왜 얘가 해가 이렇게 많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은 해가 별로 없었어. 그냥 넘기고 이렇게 해서 그냥 딱 구하면 되는데 얘가 왜 해가 이렇게 많은지를 좀 찾아서 그 원인을 좀 제거하면 해결하면 그럼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좀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y는 2x-3이라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보면 얘가 왜 해가 그렇게 많냐면 미지수가 두 개라서 그래요. 미지수가 두 개라서. 미지수가 한 개만 있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냥 넘겨서 8은 2x니까 양변 2로 나눠서 x는 4 하면 끝이란 말이야. x는 4 이러면 끝이야. 그러니까 별로 할 게 없는데 이유는 미지수가 두 개인데 등식은 한 개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는 그래서 등식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해가 한 번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좀 해결할 거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은 미지수가 x, y 두 개고 등식도 사실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입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미지수 하나를 제거할 건데 이 수학에서는 미지수를 제거한다고 안 하고 소거한다고 합니다. 소거한다고 해. 미지수를 없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없앨 거냐? 대입법이라는 건 이 위의 식이든 밑의 식이든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정리할 수 있을 때 내가 정리할 수 있을 때 요 밑에 y 있죠? y가 2x-3과 같다니까 밑에 식의 y에 2x-3을 대입을 해주는 거야. y 대신에. y하고 2x-3이 같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밑에 식의 y에다가 y 대신에 2x-3을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2x-3을 대입을 해주면 2x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7이 되면서 y가 소거됐어요. y가 없어졌습니다. y가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7을 마이너스 9 이항시켜서 좌변 8x는 우변 16 해서 양변 8로 나누면 x는 2가 나오고요. 이 나온 2를 아무데나 이 식이나 관계없는데 이 식이 좀 편해요.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y는 2는 4 빼기 3이니까 그때 y는 1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x는 2 y는 1이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지.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해가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지수를 소거해야 되는데 미지수를 소거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대입법을 배웠어요. 대입법. 대입법은 말 그대로 y가 2x-3과 같다 라고 했으니까 y 대신에 2x-3을 요 밑에 대입을 해주는 방법.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서 y를 없애는 방법. 네, 요게 대입법입니다. 대입법. 자, 그 밑에 2번에 보시면 2번은 조금 다른데 2번은 뭐가 다르냐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1번은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y는 2x-3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2번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정리를 하면 돼. 이 마이너스 3y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x는 3y 플러스 2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밑에 x에 3y 플러스 2를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대입을 해주면 아래 길이 2 곱하기 3y 플러스 2 마이너스 2y는 3 이렇게 변해서 y밖에 안 남아 y밖에. 전개하면 6y 플러스 4 마이너스 2y는 3 해서 정리하면 4y 되고 4가 이항돼서 마이너스 1 되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얼마든지 분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다시.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2니까 4분의 5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정리 x가 4분의 5 y가 마이너스 4분의 1 요게 이 연립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방법인 거죠. 요게 대입법이고 또 대입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냐? 가감법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가감법. 뒤쪽에 있을 거야, 뒤쪽에. 어디 있지? 찾았어? 가감법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음, 가감법은 말 그대로 가, 더하거나 감, 빼는 방법이에요.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소거하는 방법.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소거하는 방법. 자, 여기 2-1번에 보시면은 자, 가감법을 쓰느냐, 대입법을 쓰느냐는 현욱이가 편한 대로 선택을 하면 되고, 여러분이 편한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 그, 가감법은 배워보면 알겠지만, 양변에 적당한 숫자를 좀 곱해야 돼. 그래서 좀 정리가 좀 편해서 대입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럼 대입법이 쉽고, 가감법처럼 이렇게 곱하는 숫자가 너무 빡세다. 이 양변에 곱해야 되는 숫자가 너무 빡세다. 그럼 대입법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일단은 가감법부터 얘기를 하면 x 플러스 2y는 10 하고 3x 마이너스 2y는 6인데 이거를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 하나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미지수 하나를 없애고 싶은데 먼저 지금 여기는 2y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2y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역식과 니은식을 그냥 더해버리면 이렇게 세로로 더하면 돼요. 세로로. x랑 3x를 더하면 4x고 둘은 개수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더하면 0이 돼서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둘이 더하면 16이니까 y가 소거됐죠. y가 소거됐어. 그럼 x밖에 안 남았으니까 양변을 4로 나누면 x는 4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x는 4가 나왔으니까 뭐 첫 번째 식이든 두 번째 식이든 4를 대입하면 4 플러스 2y는 10이 되고 4 이항시켜서 2y는 6 되니까 y는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x는 4, y는 3 다 구했단 말이지.
예, 요게 해야 요게.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y를 소거하려고 봤더니 2하고 마이너스 2로 운이 좋게 같았던 거란 말이야. 근데 안 같은 x를 소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x를 소거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하냐? 기역식의 양변에 3을 곱합니다. 기역식의 양변에 3을 곱하면 3x 플러스 6y는 30이 되고 니은식은 3x 마이너스 2y는 6 그대로 놓고 지금 둘은 x의 개수가 서로 같으니까 x를 소거하고 싶다면 둘을 빼면 돼요. 니은을 빼는 거예요. 빼면 3x랑 3x가 없어지면서 6y에서 마이너스 2y를 뺄 거니까 8y가 되고 30에서 6을 빼면 24가 돼서 양변을 8로 나누면 y는 3. 이게 똑같이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편한데 아무데나 이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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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은 다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이니까 y에 3을 대입해. 이거 꼭대기가 편하겠죠? x 플러스 6은 10. 그래서 6 넘기면 x는 4. 이렇게 해서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가간법이에요. 가간법. 대입법과 가간법은 자기가 편한 대로 계산해서 구하시면 되겠어요. 이쪽에 이제 79페이지에 보면 연습 문제들이 좀 있는데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일단 5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알려줬어. 오, 해가 x는 1, y는 마이너스 1. 그러면 해라고 했으니까 이거 대입하면 맞아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죠? 대입을 해버려. 그러면 위의 식에 a 곱하기 1이니까 a는 y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2b 플러스 6과 같다. 이렇게 되고 밑에 식에 x에 1을 대입하면 a 그 다음에 y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b는 2와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a와 b에 관한 연립 1차 방정식이 된 거야. a와 b에 관한 연립 1차 방정식이 됐어요. 근데 위에가 이렇게 a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6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2b 플러스 6을 대입을 해줍시다. 대입법이죠. 대입법. 마이너스 2b 플러스 6으로 얘가 변했고 마이너스 2b는 2니까 미지수가 b 하나밖에 안 남았죠. a가 소거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b 6이 이항되면 2 빼기 6 마이너스 4니까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누면 b는 1이 되는 거죠. b는 1. 여기 요 b에다가 1을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6 해서 a는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이기만 하면 두 개고 1차이기만 하면 그 미지수가 x든 y든 a, b든 그런 건 관계가 없어.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맞느냐 그거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6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7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가 같은 두 연립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음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대요. 오, 지금 여기 보면 얘는 2x 플러스 y는 9라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과 x-2y는 a라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둘을 하나로 묶었어요. 근데 이거 안 풀려요. 이거 왜 안 풀리냐? 미지수가 3개인데 미지수가 3개인데 등식이 2개밖에 없어요. 등식이 2개밖에 없어요. 이 미지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안 풀려요. x, y, a의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아인슈타인이 와도 못 구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x, y, b가 있어요. 얘도 안 풀려요.
얘도 안 풀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음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다라 그랬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기역식과 니은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 해가 뭐 뭔지 모르니까 x는 m, y는 n 이라고 합시다. 이라고 하면 이 m, n을 얘하고 기역식에 니은식에 대입을 하면 다 맞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다 참이야. 근데 이 연립방정식, 얘가 디귿이고 얘가 리을인 이 연립방정식에도 m, n을 대입하면 다 맞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다 맞아야 한다는 거니까 m, n을 실제 대입해 보면 기역은 2m 플러스 n은 9, 니은은 m 마이너스 2n은 a, 디귿은 m은 6n 마이너스 2, 리을은 bm 플러스 2n은 14. 이거 4개 다 맞아야 된다는 거야. 참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m과 n이라는 두 숫자가 기역식인 2m 플러스 n은 9를 만족하고 동시에 디귿인 m은 6n 마이너스 2도 만족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m, n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즉 기역과 리을을 연립한 방정식, 연립방정식 둘을 하나로 묶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으면 그게 m과 n일 거다 이거야. 그럼 왜 하필 이렇게 묶냐? 미지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미지수가 두 개고 등식도 두 개예요. 등식도 두 개. 미지수도 두 개, 등식도 두 개. 그러니까 두 개씩이니까 풀리지. 아까는 미지수가 세 개, 등식이 두 개. 그랬으니까 안 풀렸단 말이야. 미지수의 개수와 등식의 개수가 서로 같으면 풀립니다. 연립방정식.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처럼 이렇게 A가 들어가면 못 푼다. 얘도 얘네들처럼 B가 들어가면 이렇게 둘이는 못 풀어. 단, 4개 방정식의 해가 모두 같기 때문에 미지수가 2개밖에 없는 기역과 디귿을 먼저 연립해서 해를 찾은 다음 나머지 방정식들도 그 해를 그 순서상을 해로 갖는 거니까 대입하면 쉽게 풀리겠다. 이렇게 기억하면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욱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음.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줍시다. 여기다가 m은 6n-2라고 하니까 기억식에다가 2배의 6n-2 플러스 n은 9 이렇게 그래서 전개하면 13n 마이너스 4 아니, 가 9가 됐죠. 12에 n을 더해서 13n 마이너스 4 이항시키면 13n은 13이고 그렇게 되면 n이 1 나오죠. 1 그래서 n에다가 1 대입하면 m은 600이 2니까 m은 4예요. 4. 그러면 x를 m, y를 n 이렇게 잡았으니까 x가 4, y가 1이다가 이 4개의 방정식을 모두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a 곱하기 b니까 니은에 x는 4, y는 1을 대입할 거예요. x는 4, y는 1. 그러면 4 마이너스 2가 a니까 a는 2가 되고 리을에도 x는 4, y는 1을 대입할 거야. 4b 플러스 2는 14니까 b는 3 나오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는 6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웠으니까 뭐 이제 그 방정식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도 이 순서는 똑같아요.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이하는 가관법, 대입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여러 가지 연립 방정식, 복잡한 것들 이런 것들도 좀 풀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복잡한 연립 방정식은 이제 별거 없고요. 이제 1-1번처럼 가로가 있거나 2-1번처럼 소수나 분수 같은 게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 하고 요 다음 내용이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중요해서 배우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가로가 있으면 먼저 가로를 풀어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3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는 5.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빼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y는 5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정리를 좀 해주고 그 다음 얘도 이제 2x 마이너스 2y는 3 마이너스 5y인데 왜 마이너스 5y 왜 저쪽에 가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로 데리고 옵시다. 데리고 오고 이제 정리를 해서 2x 플러스 3y는 3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내가 이제 x를 없애고 싶냐 y를 없애고 싶냐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런데 y를 없애려면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8이고 여기는 3이니까 이 둘을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니까 뭐 위에는 3을 곱하고 밑에는 8을 곱하는 이런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위의 식에다가 2만 한번 곱해서 x를 소거합시다. x를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6y는 10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2를 안 곱해서 실수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3y는 3 해서 둘이 더해버립시다. 둘이 더하면 이게 없어지겠죠.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13y가 13이니까 양변 마이너스 13으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고요. 이 다음 마이너스 1을 내가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식에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나는 여기가 편할 것 같아. 대입하면 2x 마이너스 3은 3이니까 마이너스 3 넘겨서 2x는 6 되고 양변 2로 나누면 x는 3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이 옆에다가 이제 x는 3,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겠어요. 써주시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막 분수랑 이런 거 뭐 소수랑 이런 거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양변에 100, 10 뭐 이런 거 곱해가지고 정수로 바꿔서 풀이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기 81페이지에 여기 개념 2번에 2번 보면 요런 꼴의 방정식이 있어요.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셋이 똑같다. 이렇게 써있는 꼴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럴 때는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다. 이렇게 써도 되고 A랑 B랑 같고 A랑 C랑 같다. 이렇게 써도 되고 A랑 C랑 같고 B랑 C랑 같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써서 풀이를 하면 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4-2번에 1번 같은 거 자, 이렇게 셋이 똑같대요. 셋이 똑같대. 그러면 3x 플러스 2y랑 x 마이너스 y 플러스 6이랑 14랑 똑같대. 그러면 편한 대로 쓰면 됐어. 편한 대로. 근데 얘는 이제 14가 좀 짧잖아. 짧으니까 3x 플러스 2y는 14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6은 14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이렇게만 써줘서 6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8 이렇게 연립방정식 만들어줬단 말이지. 네. 그럼 좀 쉽게 풀 수가 있죠. 여기는 어차피 x-y가 8이니까 밑에 식에다가 2를 좀 곱해가지고 위에 식 3x 플러스 2y는 14. 그 다음에 2를 곱하면 2x 마이너스 2y는 16. 이렇게 만들어서 둘이 더해주자고요. 둘이 더해주면 2y 마이너스 y 없어지고 5x는 더해서 30이니까 x가 6이 나오겠죠. 6. 이런 데다가 대입하면 제일 편해. 이런 데. 여기다 대입하면 6 마이너스 y는 8이니까 잘 이항시키면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이렇게 구해주면 쉽게 구할 수가 있다. 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해가 특수한 연립 방정식이 있는데 해가 특수하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되게 중요해요. 조금 어렵고 앞으로 그 수학을 조금 이제 연립 방정식이 지난 후부터 난이도가 이제 확 올라갈 거거든요. 난이도가 좀 확 올라가는데 그걸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가. 음, 일단은 해가 특수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연립 방정식들을 보면 이 두 개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한 쌍 있는 애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한 쌍. 딱 x 얼마, y 얼마 이렇게 딱 한 쌍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연립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무수히 많은 애들과 연립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은 딱 세 가지야. 해가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해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해가 딱 한 쌍만 있거나 딱 이렇게 세 가지지 뭐 해가 두 쌍 있거나 세 쌍 있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연립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연립한 연립 1차 방정식은 무조건 해가 한 쌍만 있거나 없거나 무수히 많아야지 막 두 쌍, 세 쌍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해가 무수히 많냐? 아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다고 배웠어요. 수업 초반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수업 초반에 배웠는데 연립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건 이 두 개의 1차 방정식이 x 플러스 y는 2, 3x 플러스 3y는 6, 이 두 개의 1차 방정식이 사실은 두 개가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두 개가 아니야. 위의 식에 3을 곱하면 3x 플러스 3y는 6이 되고 밑에 식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걸 빼버리면 0 곱하기 x죠. 0 곱하기 x 플러스 3y에서 4y를 뺄 거니까 0 곱하기 y 하면 6에서 6을 뺀 0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x에다 뭘 넣고 y에다 뭘 넣든 x에다 3 넣고 y에다 5000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0은 0이고 5000 곱하기 0은 0이니까 무조건 0이 나와요. 그러니까 x하고 y에다 뭘 넣어도 무조건 맞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야. 언제? 하나의 식에 적당한 숫자 하나를 딱 곱했는데 이 두 개의 식이 같아져 버렸을 때 곱한 식과 곱하지 않은 식이 똑같아져 버렸을 때 그럼 왜 똑같냐? 요 x의 개수가 요 x의 개수의 3배인데 여기 y 개수가 여기 y의 개수의 똑같이 3배고 상수항도 똑같이 3배야. 그러니까 3을 곱해버리면 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럼 꼭 3배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네, 그죠? 반드시 3배일 필요는 없고 만약에 마찬가지로 얘가 5고 얘가 5면 얘도 같이 10이 되면 이것도 5배, 이것도 5배, 이것도 5배니까 곱하기 5 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똑같은 일이. 그래서 x의 개수와 y의 개수 그리고 상수항 이 셋의 비율이 똑같으면 5배면 5배, 3배면 3배, 10배면 10배 이렇게 비율이 똑같으면 그러면 주어진 연립 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비율이 똑같으면.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by는 c,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는
C 프라임 요랬을 때 x의 개수와 x의 개수의 비율이니까 a 프라임 분의 a 비율 그 다음에 y 개수와 y 개수의 비율 b 프라임 분의 b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의 비율 c 프라임 분의 c 이게 세 개가 다 똑같으면 해는 무수히 많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 x의 개수가 5배고 y의 개수도 5배인데 상수항이 5배가 아니야. x의 개수가 5배, y의 개수 5배인데 상수항이 5배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 위의 식에 똑같이 5를 곱하면 5x 플러스 5y는 10이 되면서 이걸 빼면 5x에서 5x를 뺄 거니까 0x 5y에서 5y를 뺄 거니까 0y인데 이게 0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x에 얼마를 집어넣은 이 값은 무조건 0이고 y에 얼마를 집어넣건 이 값은 무조건 0인데 그 둘을 더해서 마이너스 4를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해가 없다가 돼버려요. 해가 없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적당한 숫자 하나를 곱해서 x랑 y는 없앨 수가 있는데 상수항만 남아버리면 해가 없는 거야. 즉 x의 개수는 5배고 y의 개수도 5배인데 상수항의 b만 5배가 아니야? 그럼 해가 없어. 그래서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은 같은데 상수항만 비율이 다를 때 상수항만 비율이 다르면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어요. 그럼 아까 배웠던 해가 한 쌍인 애들은요. 걔네들은 x의 개수의 비율과 y 개수의 비율이 같지 않아요. 적당한 숫자 하나를 곱해서 둘 다 못 없애. 하나가 남아. 하나가 이렇게 남으면 얘는 없어지고 얘가 남으니까 y 값이 나오겠지. 그럼 x 값도 나오고. 그런 거야. 밑에 보시면은 뭐 6-1번 같은 경우 보시면 x-2y는 3과 마이너스 2x 플러스 4y는 a의 해가 무수히 많대요. 무수히 많대.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이게 사실 식이 두 개가 아닌 거야. 하나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기역식에 마이너스 2를 곱해버려.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이 두 식이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과 같으면 이건 해가 없겠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해가 무수히 많겠구나. 이렇게. 오케이? 6-2번은 마찬가지. 6-2번은 다음 연립방정식이 해가 없대. 해가 없으려면 x의 개수 비율 같고 y 개수 비율 같은데 상수항은 비율이 다른 거야. 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3배를 하면 기역식을 3배 하면 3x 플러스 6y는 3, 5, 15고 밑에는 3x 플러스 ay는 7인데 이게 똑같아졌으니까 얘도 똑같아야 돼. 그래서 a는 6인데 상수항이 다르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고요. 계산력 집중 연습.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 요거 배운 거 풀어보면 되거든요.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